배아를 이식한 후에 아내가 처가댁에 내려가기 때문에 빈손으로 내려보내기 뭐해서 코스트코에 방문했습니다. 코스트코는 구경할 게 정말 많은데요. 보면 누가 살까 싶은 시계도 팔고 여기서 팔릴까 싶은 귀금속도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일반 마트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들이 많이 진열돼 있어서 구경하다 보면 참 신기한데요. 요즘엔 트레이더스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예전만큼은 신기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할인점 매장 담당을 했었을 때 코스트코에 오면 외국에 온 것 같아가지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었거든요. 푸드코트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이나 피자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신기했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샀는데도 벌써 4만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저녁에 먹을 로티세리 치킨, 이거는 장모님 좋아하시는 탕종 모카빵, 이거는 처음 사보는데요. 블랙포도입니다. 블랙포도, 로티세리 치킨, 탕종 모카빵, 그리고 포크 베이크스까지 해서 총 37,670원을 소비하였다. 임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고단백, 저지방 식단을 추천하기 때문에 치킨으로 식단을 대체했습니다. 구운 치킨이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좀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운동을 나왔는데요. 평소보다 운동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은 멀리까지 가보기로 다짐하고 나왔습니다. 동네 주변에 야경이 진짜 멋진 카페가 있는데요. 아나키아라는 곳인데요. 오늘은 거기까지 가서 야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추출은 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씻은 편식 안 해도 그래서 좋아요. 그건 좋네. 뭘 딱히 안 먹어도. 여기가 고산동 아나키아입니다. 오픈 초기에는 주차장에 줄이 엄청나게 길었었는데요. 현재는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그래도 인스타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연인들끼리 사진도 찍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데이트 겸 모임 장소로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계단을 올라가면 아나키아 입구가 나오는데요. 계단을 올라서자마자 바로 화려한 정원이 펼쳐집니다. 빵과 음료의 가격은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이지만 한 번쯤은 와서 즐겨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나키아 쪽 정원을 걷다가 새로운 길이 나와서 이끌리듯이 걷다 보니 모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은 포천 세종 고속도로 갓길로 이어지는 하부도로더라고요. 이렇게 끝까지 걸어가다가 운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처음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회사 직원 이야기인데요. 육아휴직을 다녀와서 모든 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분도 생산 공정에서 업무를 하는 분이신데 육아휴직을 다녀오신 이후부터는 업무 공정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육아휴직 전에는 식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업무를 하셨는데 다녀온 이후부터는 계속 청소만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9시간 중에 9시간을 다 모든 시간을 청소만 한다.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시간도 안 가고. 그전에도 말씀 못하시는 장애인 분이 계셨는데 업무 이해도가 떨어지고 주변 동료분들과 불화가 많다는 이유로 보직을 바꿔서 청소만 계속 시키더라고요. 결국에 몇 달 후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고용보험도 가입을 안 해줘서 실업급여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이분께서 말씀을 못하시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시다 보니까 나중에 부모님께서 회사로 찾아오셔서 항의를 하셨다고만 전해 들었습니다. 이분처럼 육아휴직을 다녀오신 형님께서도 휴가 복귀하시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청소에만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배아 이식일입니다. 배아 이식 시술 자체는 간단한 시술인데 시술 이후에는 배아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침대에서 1시간가량을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여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서 1시간 반 동안 수액을 맞으면서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출입이 불가능하여서 저는 대기실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고생한 아내와 고생한 저를 위해서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의정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내가 양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백종원의 프랜차이즈인 롤링 파스타로 먹으러 왔는데요. 파스타, 샐러드, 돈가스 3가지 종류를 시켰는데 27,000원 정도로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요즘에 파스타 하나에 17,000원 정도 하는데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 갑인 것 같습니다. 시술 후에 아내를 처갓집으로 보내고 저는 신숙주 선생묘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다시 회사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요. 육아 후 휴직을 다녀오신 형님이 계속 청소만 하시다가 어느 날 팀장이 호출을 하셔서 면담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면담 내용인 즉슨 계약 기간이 1달 남았지만 회사와 당신과는 성향이 너무 맞지 않으니 1달을 미리 앞당겨서 그만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다녀왔으니 1달 앞당겨서 그만둬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엄연히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사실 계약 기간 전에 다른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1달을 앞서서 미리 앞당겨서 그만두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건지 회사 자체에서 배려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이게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퇴사를 종용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형님도 청소만 계속 하시는 게 힘드셨는지 1달을 앞당겨서 퇴사를 하시기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1달을 앞서서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사실 못 받게 되는데 이 형님께서 그걸 모르셨는지 고지고대로 1달 먼저 그만두겠다고 협의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걸 모르시고는 고용노동센터로 가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 형님과 대화를 나눈 카톡 내용입니다. 안타까움이 진짜 묻어나는 대화 내용인데요. 보면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 있어서 수급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자체를 악용해서 수급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거나 질타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같이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사측의 요구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정수급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위에 카톡 내용은 3명의 계약직 직원이 퇴사를 하고 그 빈자리를 장애인 직원으로 채용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이든 장애인이든 차별 없이 채용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맛에 맞지 않으면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여기더라고요. 그렇게 그 형님도 소모품처럼 쓰여지다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배아 이식 이후에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10 이하로 떨어져서 평소에 맞던 주사의 수량을 2배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주사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어 처방받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아내가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는 평일 오전에는 이렇게 집안일을 합니다. 빨래감 개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꽤 잘 하죠. 뭐 평소에도 하던 거라 이제 전담으로 하니까 좀 더 능숙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집안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지만 몇 달 전에는 제가 직장생활을 했다는 게 이젠 까마득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회사를 1년 동안 다녔는지 생각해보면 아찔하네요. 회사 필요성에 의해서 열린 채용을 하고 1시간 초과 근무를 하면서 타사 대비 높은 임금인 양 포장을 하면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복지가 좋은 회사로 비춰질 수 있으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성희롱을 통해서 퇴사를 종용시키거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 퇴사를 압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복지가 좋은 회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을지 의문입니다. 채용 공고 상에는 복지 좋다고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실제로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알면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거의 365일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는데 퇴사가 그렇게 쉽고 채용도 그렇게 쉬우니 사람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 식품부문 대상으로 회사 명판 입구에 버젓이 있던데 어떤 면에서 좋은 회사인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비단 회사에서만 비난을 받는 건 아닌데요.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도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되더라고요. 육아휴직을 다녀오게 되면 그 티오 자체를 회사에서는 채용하지 않으면서 그 대체 인력이 없기에 그 한 사람의 몫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몸이 힘들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당연히 그 사람에게로 꽂히게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육아휴직을 기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생률이 낮은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말 현재보다 더 낮은 출생률도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걱정이 되는데 이런 중소기업 자체에서도 육아휴직 자체가 눈치 보이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 출산 자체가 사실 부담이 되고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아내분께서 네일아트 샵을 이제 오픈하게 되셨고 본인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쓰면서 두 아이를 케어하면서 오픈 준비를 도우신 거죠. 또 육아휴직 복귀하게 되자마자 회사에서는 퇴사를 권유하니 외벌이가 된 거죠. 혼자서 두 자식을 키우는 것 자체가 사실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육아 자체가 결국엔 부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제가 다닌 회사에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부당해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하소연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도 좀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물론 그 형님께서 제일 힘드시겠지만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제가 도와드릴 길이 없어서 정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좀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